막시와 셀리 71.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가족은 꽤 부유할 정도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완전 집안 꼴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운이 좋게도 방이 3개나 있는 적당히 큰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가격에 이런 집이라니.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까? 우연히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근방에서 사람이 죽었다나 뭐라나 너무 섬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무시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정말 기괴했어요. 꿈에서 여동생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동생 입에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점점 길게 삐져나오고 있었죠. 더 이상 길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꿈에서 바로 깼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또 꿈에서 여동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입에 훨씬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다음날 여동생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냥 그만두자 하고 말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여동생이 꿈에 나오게 되었죠. 머리카락은 말을 할수록 점점 더 길게 내려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이 사람은 다 잡아서 뜯어버렸어요. 그러자 여동생의 입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상백해지고 정말 섬뜩한 비명을 질러댔죠. 꿈에서 깨니 딱 새벽 4시였어요. 문득 여동생이 너무 걱정되었던 이 사람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여동생 방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여동생은 별 생각 없이 잘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져서 보니까 자고 있던 동생이 고개를 180도 돌려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의 얼굴은 없고 꿈에서 본 눈이 뻥 뚫리고 입이 찢어진 창백한 여자였죠. 울며 불며 온 가족을 다 깨워버렸어요. 여동생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채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그때 네가 너무 겁먹을까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웃 아줌마한테 들었어. 이 근방에서 모녀가 살았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만 갇혀서 닥치는 대로 모조리 먹어버렸대. 동네 사람들은 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심해서 그 집을 뜯어보니까 세상에, 먹을 게 떨어진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입에 우겨놓고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지 뭐니. 어떤 여자가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심야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차 싶은 게 그 좌석 버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신매매나 납치설들이 SNS에 돌아서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든 조용히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노동자들 중에 한 명이 말을 거는 거예요. 아가씨 예쁜데 어디서 내려? 그 말 듣고 당황한 나머지 저 남포동에서 내려요.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아가씨 예쁘다. 나랑 같이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그 여자는 네? 내려서 사진 찍자고요? 그랬더니 아니 내 옆으로 오면 나랑 같이 사진 찍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비위를 좀 맞춰주고 빨리 도착지에 도착하면 내려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그 외국인 노동자와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참았죠. 그런데 더 섬뜩했던 건 뒤에 앉은 3명의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이 좌석버스에 이렇게 팔을 딱 기대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왜 나는 내린 곳을 말해버린 거야. 이 생각으로 계속 좌석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진 다 찍었으니 앞에 가겠다고 하면서 기사 아저씨 근처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기사 아저씨가 아가씨 왜 울어?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 부산역에 도착하면 다 내릴 거야. 그러고 나서 부산역 정거장에 도착했더니 그 노동자들이 다행히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 3명은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기사 아저씨가 부산역입니다. 다 내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졌죠. 그리고 기사 아저씨는 더 큰 소리로 부산역이에요. 내리세요. 저기 어디 가세요? 라고 그 중국인 노동자한테 말을 걸게 되었죠. 그러더니 그 중국인 3명은 저희 남포동에서 내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다고 얘기하고 버스는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 아저씨는 소곤소곤거리는 말투로 아가씨 잘 들어. 아가씨 남포동에서 내리지 마. 그냥 나랑 같이 쭉 타고 와서 서구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든 부모님이 부르든 그렇게 해. 알았지? 그렇게 기사 아저씨와 사인을 받고 남포동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려야 할 중국인 3명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는 큰 소리로 남포동역이에요. 여기 내리신다면서요. 빨리 내리세요. 라고 재촉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못 이긴 듯 그 중국인 3명은 내리게 되었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간호사가 와서 팔에 주사를 넣었죠. 이제 다 됐어요. 아침 식사하면 되고 친구들이랑 가서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친구가 없었어요. 내 또래 애들은 다 지금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나만 여기서 이게 뭐야? 여기 억지로 날 집어넣은 가족들이 원망스러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옆방에선 계속 구명소리가 들리고 어수선한 이 분위기. 너무 끔찍히도 싫었어요.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요! 라는 거예요. 아 맞다. 오늘 내 생일이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마워 얘들아 라고 대답했죠. 케이크는 또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리고 케이크 위에 꽂혀있는 1과 7 1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이 양초를 몰래 빼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 선물은 이거밖에 없겠지.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병실로 와서 누웠어요. 나가고 싶다. 근데 왜 자꾸 요새 내 피부가 이러지? 내 몸이 이상해. 분명 간호사들이 이 이상한 약을 넣어서 내 피부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생일 축하는 잘 받았어요? 이제 다시 약을 넣을 시간이에요. 네, 제 생일인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다들 챙겨줘서 고맙네요. 아 근데 제 피부 왜 이런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그 약 뭔가 있는 거죠? 이상한 게 있는 거죠? 하지만 간호사는 말했어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피부가 다 이렇게 된다고.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우 17살인데 하면서 주머니에 챙겨왔던 초를 보여줬죠. 봐봐요 1과 7. 그러자 간호사는 다시 정정해 주었어요. 1과 7이 아니라 7과 1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이 사람은 가족들이 억지로 집어넣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할머니였어요. 지금부터 무음이 타임! 이 이야기는 하코님께서 댓글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어떤 형과 어떤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둘은 매우 친했죠. 그날 그 둘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살인마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아이는 너무 놀랐고 옆에 있는 형에게 어떡해, 우리 동네에 살인마가 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 무서워하다가 갑자기 형이 나 늦었다, 나 지금 가봐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관문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죠. 그런데 이 형이 너무 급하게 나갔는지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들고 형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의 집은 저쪽인데 저쪽 방향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놀래켜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살금살금 형을 따라가게 되었죠. 따라가다 보니 어떤 이상한 산으로 점점 가더라고요. 아, 형도 참 왜 저렇게 으스스한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도 놀래켜줘야 되니까 따라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은 형의 뒤를 밟았죠. 그렇게 얼마나 따라갔을까? 그 형이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본 것 같았어요. 약간 당황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들어서 숨죽여 숨어있게 되었죠. 그런데 형이 갑자기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주머니에 숨겨놓았던 식칼을 꺼내들고